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며칠 전 11월 27일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이 3일차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감격의, 그 감동의 순간을 잊지 않고 계시겠죠. 아직도 그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제 며칠 지나서 그 감동은 없어지고 우려의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합격자는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자격증을 수령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잠시 후에 합격증 수령 이후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이신 30회 공인중개사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예비 합격자가 아니라 최종 합격자로서 중개업계에서 나름 열심히 돈을 벌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강의 제목은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증 수령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 즈음에 중개업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작년 29회 자격증자들은 9.13 조치 이후에 아주 경기가 안 좋을 때 중개업을 시작해야 될 입장이어서 아주 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하고 귀중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강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차대한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합격 직후의 일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합격 직후에는 합격증 배부라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합격자 모임 그리고 사전 실무 교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합격증 수령은 택배로 받아도 되고 또 찾아가서 받아와도 됩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합격자 모임 갑니다. 뭐 몇천 명씩 모아놓고 큰 홀에서 합니다. 쇼도 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들 잔치하고 그들 홍보하는데 내가 가서 도와줄 뿐입니다. 더구나 인터넷 강의나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가서 동료도 없어서 혼자 뻘쭉하게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전 실무 교육도 생각해 보시죠.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사전 실무 교육은 의무 교육입니다. 마치 자격증 수령하고 그것부터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그냥 그것부터 받으러 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자격증만 수령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만 쫓아가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격 취득 후에 공백 기간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공백 기간을 갖게 되면 3개월, 6개월 갖게 되면 1년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1년이 넘어가면 3년, 5년, 5년이 넘어가면 10년 이렇게 넘어갑니다. 때문에 장롱 자격증이 되면 나중에 쉽게 중개업계에 진입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바로 중개업계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입 전에 공백 기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취업이나 창업하기 전에 어떤 기간을 가져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한 책들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실무에만 필요한 지식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 공인중개사법 가운데 공인중개사 실무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과거에 배웠던 객관식 문제에서 내 나름대로의 주관식 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백 기간을 메우고 다시 한번 복습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시험만 딱 끝나면은 바로 시험장에서 나오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을 탓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뭘 그걸 하려고 그러냐. 경기는 10년 전에도 안 좋았고 20년 전에도 안 좋았고 언제나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 탓하면서 말리는 사람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부동산 업계가 경쟁이 심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다녀보면 많죠. 중개업소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용산 요 삼각지 라인만 해도 한 정거장 삼각지역에서 신용산역까지 700m인데 35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먹고 사는 데는 대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많아도 우수한 부동산은 우수하고 먹고 사는 부동산은 먹고 살고 많아도 못하는 부동산은 못하고 못 먹고 사는 부동산은 못 먹고 사는 부동산입니다. 뭐 내가 잘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고위공무원 하셨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의 사장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표이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한 그런 입장이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걸레질도 해야 되고 계약서도 내가 직접 작성해야 되고 SNS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커피도 내가 타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합니다. 갑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을이 된 것입니다. 손님을 최대한 모셔야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하십시오.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중개업자로서 서비스맨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당분간 1, 2년간은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중개사님은 골프 못 쳐서 난립니다. 중개업을 하니까 주말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 못 치러 간다고. 여러분, 중개업계에 진입하셨으면 1, 2년간은 다른 일, 놀러 가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자리 잡아야죠. 빨리 중개업계에서 내 몫을 가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죠. 어쩌면 일요일도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두렵습니까? 수입을 확보하려면, 경쟁사회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돈을 번다? 그런 자영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 마케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블로그를 운영하셨습니까? 카페를 운영하셨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운영하셨습니까?
이제 모든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이런 돈 안 드는 마케팅이 이제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관리하던 것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좋은 글들을 쓰고 당장 취업, 창업 안 해도 그런 시간에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 수입을 얼마를 만들어낼지를 예측하고 창업,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를 벌기를 원하십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처음에는 그렇게 높이 잡으시면 힘듭니다. 처음에 낮게 잡고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수입을 어디에 취업해서 어느 지역에 취업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수입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지역에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수입을 정한 수입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경비 다 제하고 순수하게 내가 집에 갖고 갈 수 있는 돈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 금액을 산출하는 곳에 창업,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돈을 계산 안 한다면 창업이나 취업에 있어서 방향 설정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고 돈 버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아이템으로 내가 창업이나 취업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그 지역을 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래 신도시를 알아보고 싶으면 미래를 가야 되고 마곡지구를 알아보고 싶으면 마곡지구를 가야 됩니다. 고덕지구를 알아보고 싶으면 고덕지구를, 개포지구를 알아보고 싶으면 개포지구에 가서 창업, 취업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입니까? 입주장을 할 것입니까? 토지, 건물, 상가 어떤 걸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그 아이템을 정하지 않고는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아직 창업이나 취업은 안 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동의 준비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 취업이 적정한 시기가 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훌륭한 창업 준비, 돈을 만들어내는 창업 준비, 실패하지 않는 창업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합격증 수령한 이후부터 공백 기간을 갖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